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오늘은 EQC 이야기를 좀 할까요? 2019년에 출시된 EQC? 왜 이제 다루는 거야?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 출시됐을 때 EQC에 대해서 약간 좀 평가를 안 좋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벤처 관계자이신지, 아니면 오롯인지, 아니, 주행거리 보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안에 있는 기술을 보세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1886이라는 에디션까지 출시를 했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 내면을 보시면은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저는 테크니컬 시트를 보면서 아니 내가 내면까지 보고서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건 부관 잠입인데 벤츠 좋아하는데 아우 그건 좀 너무 심한데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뒤에 후속 영상을 찍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BMW하고 벤츠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전기차 시장을 우습게 보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기술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단지 하여튼 지금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가장 문제가 지금 경량화 못하고 있고 파워트레인의 효율성 못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헤매고 있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지는 남아있으니까 주행 감성이 자꾸 기대는 거예요. 감성. 독일차의 감성. 아니 자기들이 독일차의 감성을 성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성능, 최고 수치, 어떤 분들은 뭐 엔트리 모델에서도 감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최고의 기술을 그동안 130년 동안 메르세데스 벤츠가 견인을 해온 결과예요. 직분사 엔진을 1950년대에 개발하고 최초의 자동 변속기도 GM보다 프로토타입 먼저 VDC 같은 ESC죠. 일렉트릭 스테빌리티 컨트롤.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가지고 수많은 사고도 방지하고 이런 그 다음에 엄청난 성능의 동력 성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내연 기관들 막 쏟아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무관 역사, 독일차의 그 엄청난 성능을 그동안 많이 봐왔으니까 그래 자동차는 이런 거야.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자동차의 진짜 맛이야. 엔진 사운드도 이게 진짜 소리고 엔진의 회전 질감도 이게 진짜고 그리고 주행 질감, 주행 서스펜션의 비글 다이나믹스도 이게 진짜야. 그래서 거기서 길들여져서 그런 감성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까지 감성을 만들어냈던 그 성능적인 데이터를 다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감성 장사를 할 거예요? 성능이 안 되는데. 지금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EQC가 처음에 1886 에디션을 자랑스럽게 딱 해놓고 1억 700만 원의 가격표를 붙였단 말이죠. 그리고 1886 에디션이 아니고 1억 300. 350 모델도 있었어요. 출력이 좀 낮은. 자, 이게 내연차 기반으로 제작이 됐었고요. GLC 기반입니다. GLC, 컴팩트 SUV죠. 준중형급, 중형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이제 재원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참, 그 얘기하기 전에 제목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제목은 제가 단 게 아니에요. 이 독일 언론에서 총체적인 재앙이다. EQC는 벤츠가 만들어낸 총체적 재앙이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헤드라인으로 나갔던 기사를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런 평가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 테크니컬 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장이 4770입니다. 이 GV70 4715 비슷한 사이즈예요. 약간 긴데 전폭은 이 GV70가 1915, EQC가 1890. 약간 좀 폭이 좁네요. 그 다음에 전고가 1620인데 이 GV70가 1630입니다. 그러니까 전고도 살짝 낮고 폭도 살짝 적은 전장이 길지만 동급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2875입니다. 똑같아요. 네, 근데 공차 중량이 2.44톤이에요. 2.44톤. 2440. 이 GV70가 2230이니까 210kg 차이가 난다. 둘 다 내연차 기반이에요. 둘 다 내연차 기반인데 210kg이 차이가 난다. 이 이유가 플랫폼화된 전기차 기술, 완성화 높은 전기차 파워트레인, 그리고 규격화된 배터리, 그리고 각 부분에 최적화된 전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연차 기반을 하더라도 이걸 그 차에 맞게 효율을 가장 극대화시키면서 경량화하고 또 전기차의 가치, 상품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2.44톤이면은요, 내연차 GLC 300이 1.85톤입니다. 거의 600kg이 증가한 거예요. 엔진하고 변속기 대신 전기 모터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무게가 감소하거든요. 그럼 배터리가 80kWh 배터리니까 이게 한 550kg 나간다고 치고 전기 모터 감속기에서 줄어든 무게 그 무게는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냥 플러스가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4톤 되니까 하부 보강하고 서스펜션 구조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증가한 무게가 그대로 플러스가 됐다. 에어 서스펜션 후륜에 안 들어가면 안 되죠. 2.44톤인데. 2.44톤이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장 5m 정도의 X5M, 요거보다 살짝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성능차, 엄청난 동력 성능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차들은 링크가 엄청나게 강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차가 거의 사이즈가 준준형급인데 중형이 약간 안 되는 사이즈인데 그 차 무게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관성 모멘트 증가에 따른 내구성 저하 걱정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0.3이에요. EQS에서 0.2 했었잖아요. 근데 0.3? 이것도 신경을 안 썼어요. 이때는 아마 전기차 만들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이어 제원이 2554519입니다. 요거 외경 계산하는 법으로 계산하면 737mm예요. 그럼 737mm고 요게 감속비를 9.8대1을 씁니다. EQS는 9대1을 사용을 해서 최고속은 211km까지 시속 살짝 좀 높였는데 요때만 해도 이제 9.8대1을 사용을 해서 최고 시속이 180km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프리미엄 전기차 180km 250km에서 속도 제한 뭐 이렇게 딱 걸어놓는 브랜드들이 갑자기 뭐 전기차에서 엄청 볼보를 따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모터의 출력이 304kW니까 페어드 스테어키로 413마력이거든요. 413마력의 동력을 갖추고 있는 그 출력을 갖추고 있는 차가 최고 시속이 180km예요. 그럼 한번 역산을 해보죠. 타이어 직경하고 감속비 최고 시속 해보니까 모터의 최대 회전수가 12,700rpm이에요. 14,000rpm이 안 됩니다. 13,000rpm도 안 되는 최대 회전수니까 지금 프리미엄 전기차 중에서 가장 밑바닥이죠. 스펙이. 지금 EQS가 요거보다 1000rpm 정도를 더 씁니다. 13,600 정도를 쓰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놈이나 이놈이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대 회전수도 별로지만 정출력 범위도 되게 좋지 않아요. 4,000rpm에서 12,000rpm이요 또. 12,700까지인데 또 이 정출력, 일정한 출력이 나오는 범위가 또 12,000rpm까지입니다. 그래서 속도로 계산하면 57km에서 시속 170km까지. 그럼 170km 이하로서는 180km까지 가려면 계속 늘어진다는 거예요. 출력이 저하되니까. 토크가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회전에서. 모터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토크 제어 범위도 0에서 3,500rpm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로 하면 50km까지거든요. 이것도 뭐 그다지 프리미엄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정도. 네. 뭐 대중차의 전기차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100km 도달까지 회전수가 7,042. 감속비에서 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413마력, 304kW인데 제로백이 5.1초입니다. 413인데 413이면 내연차로 이게 절대로 떨어지는 스펙이 아닙니다. 이러면 제로백이 4초대 4.6초, 7초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오닉5가 출력이 225kW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5.2초, 0.1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최고속은 아이오닉5가 더 빨라요. 186km니까 시속. 네. 그러니까 총체적인 제약이다라고 불릴 만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정출력 제어 구간, 정토크 제어 구간, 모터의 최대 회전수, 그 다음에 제로백 수치, 그리고 최대 시속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비는 어떨까요? 전비는 80kWh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기준으로 309km입니다. 이것도 용량 대비 제일 떨어집니다. 전비 효율도 못 잡았다. 무게가 2.44톤이나 나가는데 뭐 전비 효율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터 효율도 최하 수준인데 이 대중차 코나 EV나 니로 EV 그거보다 약간 더 좋은 정도. 네, 그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뭐 좀 출력이라든지 뭐 회전수는 좀 더 높은 정도인데 아이오닉 5나 EV6 모터보다 훨씬 못한 그 정도의 모터가 들어가 있다. 그래놓고서 가격이 400 모델 한 종만 판매가 되는데 9,500만 원대예요. 9,570.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테크니컬 시트, 테크니컬 데이터에서 구현되어 있는 성능을 보시면은요, 그만한 가치는 절대로 없다. 아, 충전 속도를 얘기하네요. 충전 속도가 최대 110kW까지입니다. 지금 150kW까지 메르세데스 지원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초창기에 낮았어요. 지금 BMW가 i4에서 205kW로 조금 더 높였죠. 그래도 350kW 대중차도 지금 아이오닉 5 EV6 350kW, 대중차도 350kW 지원하는데, 이 프리미엄 브랜드, 현대기아 쫄로 보던 벤츠하고 BMW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110이면은 3분의 1도 안 되네요. 80%까지 40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은 100%까지 충전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80에서 90 구간은 한 30, 40%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90에서 100은요, 한 2배 정도. 95까지는 2배까지는 아닌데 95 이상부터 이때는 2배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97, 98, 99 가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100까지 충전하는데 못해도 1시간 20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잡아야 돼요. 0에서 100까지 충전하려면. 그러니까 80%까지 하는데도 40분이고 100%까지 꽉꽉 채워서 309km를 가야 되는데 이거를 뭐 1시간 20분 막 이렇게 아이고 총체적 재앙이라고 할 만하죠. 네, 뭐 요 정도만 하면 이제 이 차는 어떤 분이 사셔야 되는가 하는 거를 바로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 차는 아직도 뭐 판매가 재고가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EQC 디자인에 꽂히고 벤츠의 그 배지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딱 그 정도 사이즈의 GLC 정도 사이즈 되는 SUV 난 전기차로 벤츠의 전기차가 꼭 필요해. 이런 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조금 후회하시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 돈으로 지출하는 거고 유지하는 거고 뭐 폐시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제가 사람만 할 건 아닙니다. 미니 일렉트릭이랑 비교를 해보면 우열을 가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거보단 나아요. 지금까지 미니 일렉트릭이 거의 최악의 상품성이고 근데 EQC는 그거보단 좀 낫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좀 공간적인 활용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디자인, 뭐 브랜드. 그리고 또 성능이 또 기본적으로 되니까 뭐 가격은 좀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점들 감안하면 네,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이 차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EQE, EQA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EQS까지 오히려 BMW가 벤츠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벤츠가 듣고 있거든요. BMW도 네,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대비 최소 7년 정도 이상 지금 뒤처져 있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지. 독일차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내연차는 경쟁력이 높아요. 이건 뭐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브랜드가 다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연차 시대는 곧 막을 내립니다. 전기차 시대로 모빌리티 시장이 전환이 되면 BMW, 벤츠가 지금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떤 식으로든 정신 차리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단기간에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더 벌리면 안 돼요. 이 거리를 더 벌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위기라는 게 이 테크니컬 시트 데이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EQC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앞으로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출시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데이터를 먼저 공개를 해드리면 뭐 출시도 안 됐는데 뭐 별로 이렇게 유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각 모델들이 출시가 되는 시점에서 경쟁 모델과 함께 엔지니어가 설계한 스펙, 또 보증하는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능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